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어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음 지난 일요일에 접수한 공직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자료 또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음 그냥 이행강제금 반복 부가자 명단이라고 해서 2013 계속 부과 대상, 그러니까 이제 그전부터 뭐 부가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쭉 보면 자, 작성 일자가 2013년 11월 12 일에 되어 있고, 자, 이 작성자가 주택 재건축가 행정 7급, 제 이름은 지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정보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쭉 보니까 자, 정진영, 박현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에. 그리고 김형대가 상가 지하 1 층, 음 김형대가 상가 지하 1 층을, 자, 김형대가 상가 천호동, 그죠? 565 현대코아 지하 1층 공유부를 무단 용도 변경했다. 언제 2011 년도에, 그죠? 그리고 이게 일시 백천 만시만 백만 107만 원대가 부과가 되었다. 2011 년도에. 자, 그리고 정진현 박현기 씨가 지하 1층 콜라텍을 불법 용도 변경했다. 무단 용도 변경했다. 그리고 701.85 제곱미터나 됩니다. 꽤 넓죠, 콜라텍. 언제? 2010 년도에 영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부과되었죠? 자, 일시 100천만, 십만, 백만, 천만, 3,400만 원대. 둘 다 합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번 그러면 부과가 되었나 쭉 보니까 음 부과 횟수는 두 번째, 3 회째 발급이 되고 있었네요. 이게 김형대 거니까 2 회, 그리고 13 년도에 작성을 했으니까 2010 년도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2 회째, 3 회째,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어 그 재판 기록 열람 파일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어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그 자료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당한 자료로 입수를 해 왔고, 지금 11월 24 일이니까 약 지난주 일요일이니까 지금 일 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를 하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보죠. 음. 여기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신고 접수를 하죠. 그러면 확인 조사를 합니다, 30일 내에. 그리고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고 최고 60일까지. 그리고 심사도 하고 결정을 통보하고 뭐 그렇습니다.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비공개 처리한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서울시 강동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뭐 이거는 상관없고, 제가 지금 뭐 이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늘 어 여러분께 주장하고 있었던 현재 현대코아의 지상 1 층, 2층 그리고 지하 1층 다 위반 건축물이다. 위반 건축물을 정상 건축물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해 왔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제가 해법 또한 제 나름대로 생각한 해법을 여러분한테 제시는 하겠지만, 오늘은 이것이 과연 이 자료가 어떤 가치가 있나 보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다시 한번 보여 드리죠. 자, 이 자료입니다. 그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자 명단. 자, 언제 음 2010 년도와 11 년도에 위반 건축물 그죠? 콜라테 그리고 지하 1층 공유지. 자, 그러면 이게 음 우리 집합 건축물 대장을 보면, 표제부를 보면, 자 이게 보시다시피 자 2019 년에 가야 위반 건축물이 표기가 돼요. 위반 건축물이 표기가 됩니다. 그죠? 2019년 12월 12월 2 일에 자 대기로가 2종 근린 생활에서 위락시설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판매 시설인 호수들이 위락시설로 무단 용도병이 됩니다. 언제? 2019 년에. 2019 년에 가야. 자, 그러면 2010 년에서 19 년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 왜 표기를 안 했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건축 법령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법령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건축 법령만 보면은 이 시행이 2007 년. 왜 2007 년을 기준으로 했냐? 자, 2007 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크게.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개정 이후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건축물 관리 대장이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자, 주요 내용은 뭐냐? 우리한테 해당하는 것만요. 건축 법령의 위반 사항을 기재했다. 뭐 건축법 제69조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령, 그러니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령 위반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축물 포함해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 사항 기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는 거고 기존에 이었다. 어찌 2007년 시행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건축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건축물 표시, 위반 내용 등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개정했다라고 합니다. 법제처에서. 자, 그리고 나서 건축 법령을 보면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69조에 건축법 69조에 건축물이 이 법 건축법령 규정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소유자, 관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명령할 수 있다. 시정 조치 같은 거를 명령할 수가 있다. 자, 허가권자는 1항의 6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하는 경우 건축물 대상의 위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69조 2항을 바로 봅시다. 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 등이라면 뭐라 그랬죠? 자, 전항에 뭐라고 했습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그리고 또 뭐 점유자. 자, 그렇게 해서 건축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이행 강제금 뭐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그 밑에로는 생략했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기재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에 그죠? 2007년에 위반 건축물 기재. 자, 8조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 자, 위반 일자, 위반 내용, 시정 명령한 내용. 자, 이거를 하랍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 관련 공무원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건축법령에서 규제하는 위반 건축물은 규제 행정입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은 세외 수입이죠. 자, 그렇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규제 행정이면서 뭐다? 이행 강제금을 수취하니까 뭐다? 세외 수입이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행 강제금을 수취하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뭐 위반 건축물이라는 근거. 자, 표시를 해야 된다. 위반 건축물 표시는 별지 1호 서식, 3호 서식, 5호 서식 및 7호 서식의 첫째명 장번호라는 위에 해야 한다. 뭐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기, 표시한 사실, 내용,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정했을 경우 위반 건축물 표시를 삭제해야 한다. 자, 이 건축법 0입니다. 자, 3호 서식, 5호 서식을 한번 보죠. 자, 예전 표제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집합 건축물에 대한 표제부, 별지 3호 서식. 자, 집합 건축물에 대한 표제부. 표제부는 뭐 연면적, 용적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집합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그 외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호 서식에도 기재하라고 했죠. 자, 전유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유부는 여러분 뭐 101호, 102호 이런 거. 자, 전유부. 그리고 소유자 현황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옛날 2007년도에 집합 건축물 대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다? 이렇게 해서 자, 아까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하면 2019년 12월 2일에 표기가 되었는데 위반 건축물 48개 호수가 지하 1층 콜라텍에 자, 그러면 2010년에는 왜 기재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죠? 강제 이행금을 그렇게 수취하면서 왜 위반 그 강제 이행금에 대한 근거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왜 표기를 안 했냐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해석까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규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규제 행정. 예?
왜 돈만 왜 집합권 저희 왜 건축이행 강제금만 조치를 했냐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질문 드려 볼까요? 자 그럼 어떤 해석까지 가능해집니까? 위반자가 있어. 점유자. 그죠? 왜? 소유자 및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부과될 수가 있다. 그러나 주로 주도자가 되겠죠. 자 주도자가 만약에 점유자야. 임차인이야? 하필 또 영업을 하네? 그러면 소유주는 모를 수가 있죠. 왜? 임대차 관계만 하니까. 그럼 콜라텍이 정상적인 것만 알아. 왜? 위반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매매를 했어. 또는 임차를 했어. 다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운영자가 자기가 위반 건축물이고 그리고 또 이 건축이행 강제금을 납부했다라는 것을 속여. 그리고 나서 임차를 해. 물려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 나중에 들어오는 소유자라든가 임차자가 속아서 들어올 수가 있죠. 영업을 허용해 주고 관할청이 영업을 허가해 주고 허용해 주면서 뭐다?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제 이행금만 내면서. 외관상은 근데 정상 건축물이야. 제 말이 틀렸다면은 틀리다고 얘기를 합시다. 제 해석이라든가 제 말이. 예? 여러분 왜 2010 년도에는 정상 건축물이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기재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라고 했는데 2007 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자 언제 위반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2013 년에 작성했고 언제, 언제 위반했어? 2011 년과 2010 년도에 콜라테.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만나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저를 안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명도소송 하시는 분, 월세 받으시는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서 우리의 권익을 보장받고 폭넓게 반응하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도소송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 생각 없이 월세 받으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왜?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경제인들이니까. 그죠? 저도 월세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누구나 월세 받고 싶죠? 하지만 정상 건축물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거를 감춤으로 해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아니 이러한 사항이 축소되고 은폐되면 될수록 누가 이득을 봅니까? 현대코아를 현대코아를 위반 건축물로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첫째, 영업자죠. 위반 건축물을 속이면서 강제 이행금을 속이면서 영업을 하는 자도 이득이겠죠? 자 그러면 또 뭡니까? 규제 행정은 귀찮아. 하지만 강제 이행금만 수취하면 돼. 자 그러면 관할청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이득을 봅니까? 만약에 콜라텍 업자가 임차 영업하는 자가 바지 사장이라면 또 누가 이득을 봅니까? 콜라텍의 주도자이면서 위반자죠. 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결론을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
명도 소송하는 사람들이나 아무 생각 없이 월세 받는 사람들도 다 같이 뭐자 대화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익을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정상 건축물로 해야 된다. 왜? 왜? 정상 건축물이어야지 매매 임차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면은 이런 위반 건축물에 들어오겠습니까? 만약에 위반 건축물을 속이고 여러분이 매매나 임차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신고당합니다.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은 계속되지만 자 영상은 계속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 이 내용도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뭐 지하 1층 콜라텍 위반의 역사 그 위반의 역사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현재 최근에 지상 1 층을 리모델링해서 공동 매각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넣었죠. 왜? 바쁘니까. 그래서 한 12명 정도 총 저랑 합쳐서 12명 정도의 그 신청 서명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층 관리단 이 리모델링하고 공동 매각한다는 1층 관리단이 결성되었고 임원들까지 결성되고 그 1층 관리단이 관리인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을 무효임을 제기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 자료 또한 보여 드릴 수 있으면 보여 드리고 음 그리고 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주 휴먼 넥서스의 체납과 구분 소유주들의 전세권 설정, 전세 보증금 압류를 했는데 매수업자한테 전가한다는 계약서에 대한 비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그리고 구분 소유주들의 권익을 또 침해하고 있는지, 사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활하게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고 있는지, 예? 그 주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합리 해석적으로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상 1층 역대 건축이행 강제금과 콜라테 이 지하 1층 이행 강제금이 어떻게 다르냐. 상당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판이 다른 겁니다 판이. 그것을 같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기당하고 있거나 사기치고 있거나 어 현대코아의 축소 은폐 위반자들하고 결탁한 자들일 겁니다. 자 여러분은 또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지하 1층 콜라텍 위반 건축물의 그러면 문제점과 그 해법은 뭐냐? 해법은 뭐냐? 그거는 제가 어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하시고 기대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